안녕하십니까. 뉴델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복일의 운합 이야기 26번째 이야기. 오늘은 해방부터 대한민국 건국까지 위대한 건국투쟁 3년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독트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하니까요. 이승만 독트린이라 하면은 워낙 종교적인 용어인데 정치적으로 그 이념과 철학, 국가 특히 대외 정책, 이게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사례가 많죠. 옛날에 미국의 몬로 독트린, 또 트루만 독트린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닉슨 독트린도 있습니다. 미국령 괌섬에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월남전, 오래 계속된 10년 넘게 계속된 월남전을 포기하고 아시아가 사람들이 지켜라. 그리고 그동안 적대 관계였던 공산국가 중국과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 정권, 중공과 국교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일련의 미국 대외 정책의 대전환, 이 원칙이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런 지구, 이런 세계를 만들었죠. 이승만 독트린. 이승만은 해방되자 귀국해서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신의 굳센 신념, 그 원칙을 발표한 것이 이승만 독트린입니다. 먼저 반공, 공산주의 반대, 반소, 소련 반대, 그리고 우리 힘으로 자유, 통일, 독립을 이루겠다 하는 노선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승만의 건국 독트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승만 독트린, 건국 독트린, 이게 어떤 내용이냐 간단히 설명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공산주의는 완전히 물러가라, 배격한다. 공산주의는 매국, 독재, 민족의 적이다.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 공산 세력은 다 소련으로 가라. 둘째,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즉각 철수하라. 소련을 철수시킬 우리의 통일기관을 만들겠다. 통일기관이 자유세계의 힘을 얻어서 우리 손으로 자주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 한반도 삼파선으로 군사적인 이유로 삼파선을 그었는데 소련이 이것을 국경화시키니까 소련을 물리치고 자주 국민국가를 건국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1945년 12월 19일 이승만 박사가 KBS 방송으로 연설한 내용과 다음에 6월 3일 소위 정읍발언으로 알려진 단독정부 수립이다라고 욕을 먹은 그 정읍발언에서 연설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승만 독트린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해방 3년 그 시대적 배경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해방 3년 새로운 독립운동 기간, 건국기죠. 이 건국기란 말은 임시정부가, 중국의 임시정부가, 김구 주석 임시정부가 1941년 발표한 건국강령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동안 3.1운동 이후 세운 임시정부는 그동안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해 왔는데 이 독립투쟁은 한 기간은 복국기다. 복국, 나라를 회복하는 기간이다. 국토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 건국을 하자. 그거는 건국기다. 이렇게 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계 임시정부는 지금은 독립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독립준비기관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해방이라는 한문 프라카드를 들고 영문으로 웰컴을 들고 이 서울역 건물이 보이죠. 서울역 광장에 모인 시민들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냐, 해방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잔치가 아닙니다. 이 군중 집회는 해방과 더불어 연합군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해방됐을 때 사실 한반도 우리 한국인들은 잘 몰랐어요. 일본 왕이 항복 라디오 방송을 듣고서 해방되는구나, 전쟁이 끝났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 저마다 다른 입장에서 놀라움과 기쁨과 각가지 처지에 따라서 그랬지만 그날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그러질 못했어요. 동시에 일본은 조선 총독부, 조선을 지배하던 일본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전전긍긍했죠. 한국인들이 몰려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모두 죽이고 빼앗을까 봐.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총독부 유자들이 소련군이 곧 서울에 들어온다. 소련군이 북한을 지금 다 점령하고 있는데 서울도 곧 온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또 이 남한 내 공산당은 빨리 소련군이 오기를 원했죠. 미군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루어진 집회가 서울역 환영 집회, 소련군 환영 집회입니다. 사실. 여기 또 사진 하나가 있네요. 오른쪽에 여운형 선생과 남노당 당수 박헌영입니다. 남노당은 남조선 노동당, 공산당이죠. 나중에 남노당이 됩니다만 이때는 조선공산당 대표입니다. 여운형 선생은 총독부 총독이 불러서 이 해방된 이 땅을 관리해달라. 일본 사람들을 좀 지켜달라는 부탁이죠.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만든 조직이 뭡니까?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그러죠. 이때 전남 광주의 어느 벽돌 공장에서 노동자를 가장하고 숨어 지내던 박헌영이 뛰쳐 올라와서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이것은 당시 서울에 있는 소련 영사관과 공모한 작전이죠. 그러면서 전평, 전농, 총총, 전평은 전국 노동자 평의회, 전국 노조를 만들고, 전농, 농민들, 농민 조직을 만들고, 총총, 청년 총열매입니다. 이렇게 인민공화국의 반개 단체를 만들어요. 남한도
북한처럼 공산화시켜야 되니까 그 운동 투쟁 전위 조직을 만든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미 국무성은 이때 귀국을 원하는 이승만을 붙잡아요. 못 가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여권을 내주면서도 비자를 미루고. 왜 그러느냐? 이승만은 반서주의자니까. 이승만이 분통이 터져서 피가 끓는다. 그러면서 미 국무성은 거기 소련 간첩 있죠? 알죠? 히스. 또 국무성 극동국장이다 뭐다 이 아시아를 담당한 간부들이 전부 친소분자들이에요. 노심초사 기다리면서 이승만이 만든 것이 뭐냐면 메모랜덤이라는 게 있어요. 9월 5일자. 이 메모랜덤 내용이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써놓기를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의 친소분자 송자문이 당시 장개석 국민당정부의 외무장관인데 장개석의 와이프 송미령의 남동생 장개석 처남이죠. 이 사람이 친소분자예요. 그래서 이 송자문과 모스크바 사이에 분명히 무슨 밀약이 있을 것이다. 미국도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과 밀약이 있었다. 그래도 지금 한국이 이용할 수 있는 강대국은 미국의 힘밖에 없다. 우리가 빨리 우리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공동선언을 통해서 중립성을 보장받고 빨리 독립작업을 척서해야 될 텐데 그래서 북한에 소련을 내줬고 한국을 자유민주기지로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 민주기지로 만들어야 됐다. 이런 메모를 남겨놨어요. 이게 독립건국 구상이죠. 차일피일 미루던 귀국이 10월 16일 메가더 장군의 도움으로 김포공항에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 일주일 만에 전국의 각종 정파를 전부 끌어모아서 독립촉성회를 발족시키죠. 이때만 해도 이승만은 공산당을 포용하려고 했어요. 동시에 공산당은 박헌영은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그 주석에다가 이승만 이름을 떠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승만한테 이걸 수락해달라고 도남장으로 찾아갑니다. 옆에 보이는 이 기와집 사진, 도남동에 있는 큰 그 부잣집 장모 씨가 기증한 이승만 박사님 쓰시라고 내준 저택입니다. 여기에서 박헌영이 이승만하고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이승만은 수락하지 않습니다. 공산당도 공산당이라는 일당의 이익을 버리고 우리 모두 합쳐서 건국운동에 나가자. 그러니까 조봉암이 박헌영 조선공산당 박헌영이 즉각 이승만 규탄에 나서죠. 이승만 파쇼. 건국작업에서 손을 떼라. 독립척성에 그 절반은 공산당에 주라. 이렇게 극렬 투쟁으로 나서니까 이승만은 결국 포기합니다. 공산당을.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45년 12월 19일 저녁 7시 반 KBS 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그땐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연설을 합니다.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 그 전 방송에서는 미 군정청 하지사령관이 이승만 박사한테 주례 방송을 허용해 줬어요. 매주 방송하도록. 그 전 방송에서는 이승만은 공산당을 아주 호의적으로 표현했어요. 나도 공산당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 평등 사상은 취할 바가 많다. 앞으로 건국하면 공산당이 주장하는 정책도 채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용하는 연설들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화면을 보시죠. 이승만 독트린 A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반공 자유독립선언. 공산주의자들은 너의 조국 소련으로 가라.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나라 팔아먹는 자들 형제자매라도 싸워야 한다. 한국인의 형상을 하고 와서 한국을 모스크바에 바치겠다니. 소련은 삼파선을 즉각 철폐하고 신탁 통치도 포기하라. 참고로 이날 연설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공산당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서 일본 식민지 통치 기간 독립운동, 독립투쟁을 한 공산당과 거기에 같이 싸웠던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소련은 폴란드를 필두로 해서 동유럽을 점령지역 국가들을 하나하나 공산화시켜 나가죠. 중국 좌우와 합작도 실패했고 장개석 모택동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공산주의자들은 제 나라를 파괴시키고 타국의 권리 안에 두어 독립권을 영영 말살시키는 자들이다. 독립운동 때 공산당과 함께 투쟁했던 우리 백성들, 우리 동포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의 무리에 이리들이 섞여서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속이면서 국권을 없애고 나라의 동족을 팔아먹으려는 자들이다. 소위 공화국이란 말을 조작, 선전하면서 국민 전체를 현혹시키고 불멸시키는 자들이다. 극렬분자들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없이하여 남의 노예로 만들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매국노들이다.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걸 내세워서 소련을 저의 조국이라고 부른다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한국을 떠나서 저희 조국으로 돌아가 소련에 충성이나 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찾아 완전히 우리 독립국을 만들려는 것이다. 왜 한국인의 형용을 쓰고 와서 우리 모두를 소련에 갖다 바치려느냐? 우리 3천만 남녀가 목숨을 내놓고 민족의 적과 싸울 길입니다. 끝끝내 돌아서지 않고 파견을 주장하는 극렬분자들은 비록 그들이 친부모나 친자질, 자매나 자녀나 조카나 할 것 없이 원수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건설자와 파괴자는 합동이 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동유럽과 똑같이 우리도 동족 상잔의 화를 면치 못하리라. 애국 동포들은 합심 협력으로 자유민주 정치 국가를 건설하자. 대강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12월 19일 날 연설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곧장 모스크바 삼상회의 3개국 이상들이 모여서 한반도 신탁 통치 발표합니다. 이 모스크바 신탁 통치안은 사실은 그동안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난번에 살펴본 카이로 회담 때부터 내세운 거죠. 그때는 루즈벨트가
한반도도 20년, 30년 훈련을 시켜야 민주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이러면서 장개석, 스탈린과 합의를 하죠. 얄타회담에서 공식화하고. 미국은 그렇게 주장하던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45년 12월 모스크바 회의에서는 거기에 참석했던 미국 번스 국무장관, 이 사람은 신탁통치안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소련이 먼저 5년만 신탁통치하자 이 안을 내놔요. 그걸 덥석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은 소련이 동유럽 국가를 하나하나 공산화시키는 데 대해서 그 협상을 하는데 급급했어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쭉 공산화시키고 그 밑에 루마니아, 유고, 불가리아 여기까지 공산화 직전이거든요. 그 통에 한반도는 스탈린이 내놓은 5년짜리 신탁통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발표를 보고 남한의 공산당도 즉시 신탁통치 반대에 나섰어요. 자유우파들은 물론. 그런데 박헌영이 부랴부랴 평양에 갔다 오더니 하루아침에 신탁통치 찬성으로 나섰습니다. 1월 2일 날 열흘 만에 반탁을 주장하던 공산당이 열흘도 안 돼서 찬탁으로 돌아선 거죠. 이때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국에서 돌아오고 미국에서 돌아오고 다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질이 멸렬 상태입니다. 좋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찬탁운동을 하면서도, 아니 그 전에 이미 11월 달에 돌아온 중국에 가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환영하는 환영 파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싸움이 났습니다. 종로에 있는 국일관, 지금도 국일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임정모 씨가 국내에 있던 우파들, 이 사람들이 그날 술 대접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친일파 아니냐,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신생국가에서 제외될 것이다. 일본 총독에 붙어서 돈 벌고 호의호식하고 축제하고 이렇게 싸움이 나니까 이승만이 벌떡 일어나서 말렸어요. 지금 친일파 싸움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 힘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때 친일파들을 처벌하죠. 친일파가 우리가 좋아서 된 게 아니지 않냐. 고종 황제가 일본한테 나라를 통째로 내주는 바람에 2천만 동포가 모두 친일파로 살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긴 그런 백성들한테 무슨 처벌을 당장 2천만 전체를 처벌하란 말이니.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상해 임정, 김구 이쪽 세력은 임시정부가 있는데 무슨 또 새로운 정부를 만드느냐, 우리가 집권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섭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군정이 맡고 있는 이 치안 문제도 우리 임시정부가 맡아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발표합니다. 미국 군정은 깜짝 놀라죠.
임시정부가 이거 쿠데타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임시정부 사람들을 임시정부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4분 5열된 이 분열 세력들이 지들끼리 싸우면서 또 권력 투쟁을 하는구나. 그러나 임시정부 한독당, 중국에서 만든 김구와 누구 만든 정당 한국독립당이 있어요. 이 한국독립당 사람들은 아주 고압적입니다. 국내에서 만든 한국민주당, 김성수, 인천 김성수 이하 여러 사람, 이 사람들이 아주 고압적입니다. 이 5당 합당 문제가 이슈가 됐어요. 그때 해방되자 나타난 정당들이 무려 44개, 나중에 셀 수도 없었답니다. 그 중에 주요한 4개 정당 또는 5개 정당을 통합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한독당이 고자세예요. 협상을 하다 실패하고 맙니다. 미 군정 하지 사령관은 이승만한테 빨리 통합해달라고 재촉합니다. 한편 북한 평양의 미 소련 군정사령부 지난 시간에 봤죠. 남한 파괴, 파업, 폭동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승만은 이럴 줄 알았다. 독자 전략을 발표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신탁 통치 절대 반대, 이런 서울의 반탁 데모 사진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반탁 운동이 벌어졌어요. 수천 명이 숨어있던 수천 명이 나서서 반탁 운동을 벌이는데 그때 소련 군대는 데모대한테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400여 명이 죽고 1000여 명이 연행돼 가지고 투옥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승만이 발표한 것이 정읍발언이죠. 정읍발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소 공동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점령하자마자 38선을 봉쇄하고 북한 전역을 소비에트와 의성국을 만드는 작업을 착착 진행시키죠. 남조선에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시킵니다. 박헌영이 시켜서. 요즘도 흔히 듣는 민족전선, 그때 생겼어요. 소련이 만들어준 겁니다. 북한의 단독정부 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스티커프는 동시에 미국과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모스크바에서 발표한 신탁 통치를 실시해야 되니까 그 준비 회의를 하자. 서울 덕수궁에서, 덕수궁 석조전 사진 보이시죠? 가운데 태극기가 있고 양쪽에 미국기와 소련기가 날립니다. 여기에서 신탁 통치 하에 남북한을 관리할 임시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협상을 합니다. 이승만이나 김구 등 반탁 세력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임시정부에. 이 임시정부는 북한과 남한에서 뽑은 좌파 세력, 이 세력이 임시정부 구성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하지 사령관은 역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서
동경에 있는 직속상관, 유엔군 연합사령관이면서 일본 사령관이죠. 메가더가. 하소연을 합니다. 메가더한테. 이승만을 배제해가지고는 남한의 이 국민적인 카리스마, 이것을 배제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승만, 김구, 김유식, 여운형, 박헌영 등등 매서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할 때마다 이승만이 1등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30% 40%는 이승만이에요. 이때 미국의 뉴욕타임스조차 뭐라 그러냐면은 소련에 질질 끌려가지 말고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워라, 이런 보도까지 나옵니다. 그때에 이승만이 박차고 일어나서 전국 순회를 떠나죠. 그러면서 반공 캠페인을 벌입니다. (6월 3일) 정읍에서 연설할 때 나온 이야기, 이제 6월 정읍 발언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승만 독트린 B라고 제가 붙였어요. 소련의 북한 철수 요구, 외세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 통일 독립. 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됐는데 잠깐 보시죠. 공의가 재개안되면 통일기관 즉시 설립, 정읍서 이승만 박사 강연 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고 있으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뜻과 같이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38선을 봉쇄한 북한의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을 내가 서울에 가면 즉시 설치하도록 해놓았으니 각 지방에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이게 요지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요지예요. 이승만이 경부선을 타고 호남선을 타고 영남, 호남, 충청도까지 한 바퀴, 두 바퀴 돈 결과 그때까지 인민공화국 선포로 각 지역에 조직화된 인민공화국 지부를 아야 할까요? 남한 전체가 친공 분위기였어요. 친공산주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이승만이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획 달라졌습니다. 이승만이 도는 동안에 암살 기도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반공 분위기로 바뀌고 난 뒤에 또 미 군정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남북한 통틀어서 민족 최고 지도자는 이승만이다 하는 것이 69%가 나왔어요. 이때에 남한의 공산당 박헌영과 북한 평양 군정사령부는 즉시 이승만 공격에 났습니다. 분단의 원흉이다. 지가 정권 잡으려고 지금 통일협상을 방해한다. 그
그 분단의 원흉이라는 그 비난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들끓는 와중에 오도가도 못한 하지 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은 좌우 합작을 적극 추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위 중간파라는 김규식, 여운형.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상해 임시정부 때 이미 모스크바에 들락날락 레닌을 몇 번씩 만나면서 공산당을 창당하는 멤버들이었습니다. 중국 고려공산당이죠. 중국 내. 조선에서는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만들었고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고려공산당을 만듭니다. 그 주동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워라지보스토크 소련에 있던 이동희 임시정부 국무총리 하던 그 얘기는 뒤풀이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좌우 합작을 하니까 이승만은 결사적으로 합작은 반대다. 그건 공산화다. 소련의 스탈린은 이제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무력 침략 준비에 강화하죠. 이미 북한을 점령하면서 협상으로 안 되면 무력 침략. 이거는 동유럽에서 써먹던 그대로 그 전술입니다. 하지 사령관은 결사적으로 반대는 이승만을 아예 도남장에 연금시켜버립니다. 외부 연락을 일체 못하게 하고 KBS에 매주 방송하던 방송도 끊어버리고 당신은 계속 반속 투쟁을 벌이면은 새로 설립되는 정부에 당신 자리는 없어. 매장될 거야. 이렇게 협박하면서 감금시켜버리죠. 이승만은 도남장에서 고립되죠. 도남장 주인 장모 씨는 집을 비워달라고 내쫓습니다. 이승만 지지자들이 어렵게 구한 집이 마포장입니다. 마포 한강가에 있는 언덕바지에 있는 일본식 집, 일본 총독부 간부가 살던 집입니다. 여기에서 한 2달쯤 살았나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46년 겨울. 그러자 46년 아닙니다. 마포장은 47년이군요. 그 뒤에 이승만 지지자들이 돈을 모아서 구입해서 준 집이 맨 오른쪽에 있는 기와집 이화장입니다. 대학로 뒤쪽. 코모도가 떠나온다. 대학로 뒤쪽에 있는 이화장. 이화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승만은 마포장 들어가기 전이군요. 46년 12월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나는 유엔에 가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이 평생 주장하던 외교 독립론의 마지막 챕터가 되죠. 이승만은 승산이 있어요. 이승만은 소련과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와 싸움에. 언제부터 싸웠습니까? 20대 초반에 배제학당 나와서 일간신문 만들면서 러시아 공관에 납치된 고종 황제가 러시아 황제 손에 놀아나니까 러시아 물러가라. 투쟁을 벌입니다. 그때부터 따지면 해방 후에 이승만이 71, 2
약 반세기에 걸친 소련과의 투쟁입니다. 또 임시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임시정부 초반에 레닌이 공산화하려고 덤비니까 레닌과 싸웠습니다. 또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해달라 미국 국무성과 싸웠습니다. 일본이 물러가면 태평양전쟁이 한차일 때입니다. 미국이 이겨서 일본이 물러가면 즉시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해서 그걸 막아라. 그렇게 싸웠습니다. 또 얄타 협정 때 2차 대전 막바지 얄타 협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나눠먹기로 밀약했다더라. 이 밀약을 폭로한 투쟁은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승만은 승산이 있습니다. 왜? 스탈린과 칠했던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사라졌거든요. 대신에 반소적인 트루만 대통령만 설득하면 이승만이 구상했던 이승만 독트린, 북한에서 소련을 물리치고 자유통일 독립국가 세우는 일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달려간 겁니다. 자기의 평생 소신, 평생 국가 독립 전략, 이승만 독트린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엔을 찾아서 달려간 겁니다. 이게 1946년 겨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